글쎄, 부동산 얘기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네요.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까지 해가면서 홍보를 했던 화성 동탄의 임대주택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문 대통령이 극찬을 했던 그 집이 그런데 정작 9달째 빈집 상태입니다. 작년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. 네네. 예, 당시에 대통령이 칭찬했던 그 집인데요. 근데 장혜진 평론가님, 사실 신혼부부 기준으로 보증금 7천만 원, 월세 27만 원이면 화성 동탄 인근에서는 시세가 꽤 괜찮은 편인데 왜 계속 빈집인 겁니까? 일단은 뭐 다녀오기 전 문재인 대통령 방문 전까지 합하면 1년 6개월이 넘도록 빈집이라고 하고 해당 임대주택 단지에 아직까지 49가구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. 공실로요. 물론 거기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고 난 뒤에 이 사시는 분들의 어떤 솔직한 후기 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서 화제였는데 그 당시에 보면 대통령 다녀간다고 저 집만 급하게 수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했다. 그리고 나머지 집들은 이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은 가구들은 실제 방송에서 보여진 급하게 부랴부랴 인테리어한 집에 비해서 생활 여건이나 층간 소음 또 뭐 기반 시설 등등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.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실제 거주민들의 글이 그 당시에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뉴스 탑10에서 그 글들 소개해드리는 생각도 제가 나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 위주로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 임대주택만 단순히 많이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질, 주거의 질을 보장하는 다각도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, 특히 김현미 전 장관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삶의 질, 주거의 질을 충족시키는 데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미분양, 미입주 사태 등이 단순히 화성 동탄 저 A4-1 블록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곳곳에서도 청년 임대주택 지어놨는데 실제로 청년들은 그곳에 살다가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호텔을 개조해서 청년 민간 임대주택으로 만들었을 때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후기들이 온라인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. 정책적으로 임대주택이 만능이라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과연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원하는 최소한의 주거 기준, 삶의 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국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대통령까지 나와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결국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증금 월세를 정부가 어느 정도 묶어놨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충족하려고 했더라도 임대주택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못 미친다. 이게 정책 실패다.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? 근데 이제 뭐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전부 다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가 어려울 겁니다.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예를 들어서 입지 여건이라든지 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을 경우에는 또 인기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화성동탄 여기는 제가 보니까 저는 입지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는 분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고, 그러니까 즉 요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청년주택이나 이런 걸 많이 짓긴 한데 이게 이제 지금 역세권이 아닌 벗어난 지역이라든지 또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이제 그다음에 이게 사실상 가격 자체가 상당히 비싸다든지 이럴 경우는 입주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임대주택 그 압박 때문에 무조건 지으면 된다. 이런 사고를 벗어나서 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단지 거기서 잠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. 주변 환경도 그렇고 학군도 중요하죠. 또 교통시 여건도 중요하죠.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완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좀 이게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이제 뭐 상당히 좀 이 다급하니까 자꾸 이제 임대주택만 많이 지으면 사람들이 잘 살 것이다.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는데 주택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런 것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 잠시 숨 좀 돌리겠습니다. 서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. 요즘 드라마 강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. 어제 곽상도 의원 아들 패러디 문제로 뭐 50억 게임이란 패러디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대통령을 패러디한 문재인 게임이다. 이건 물론 우정하는 얘기긴 한데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탈락입니다. 버티지 못하는 무주택자는 탈락입니다. 자영업자 얘기까지 나오고요. 뭐 세태가 좀 반영이 된 겁니까?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. 정말 이게 그 국민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. 이게 그 진정한 이게 바로 여론이에요. 패러디가 심각한 거예요. 지금 여기 현 정권 들어서 보십시오. 올린 게 뭐가 있습니까? 부동산값, 집값 올리고, 그리고 이제 그 세금 계속 올리고, 그리고 이제 물가 오르는
이런 게 오르는 걸 전부 이게 패러디해서 저는 극한 게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제 그 규제도 보십시오. 예를 들어 이제 그 집회라든지 시도 아주 규제하고,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를 이유로 거리두기도 지금 이게 자영업자들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? 저 패러디는 이게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지금 이게 국민들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는데 절박한 예. 이런 게 힘든 상황이에요. 이게 저는 오징어 게임, 그게 바로 현금 456억 걸고 극단적인 서바이벌에 도전할 이 게임 아닙니까? 예. 따라서 이게 이런 패러디는 저는 진정한 여론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예. 정권에서도 이게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래 봅니다. 알겠습니다. 패러디를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? 예. 아유. 네, 저 하셔도 일본 됩니다, 당연히. 처음에 그러니까 다주택자 증세여서 탈락이다. 저거는 일반 시민들한테 저는 공감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. 다주택자 부분들은 사실은 예.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수도권의 반 이상이 무주택자입니다. 그러니까 물론 뭐 패러디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. 저도 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힘든 거 다 알고 있고 예. 집값 많이 오른 건 알겠지만 예. 일본의 첫 번째 게임을 다주택자 증세로 잡은 거는 아하. 제가 보기에는 많은 공감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소수의 문제다. 그렇죠. 뭐 종부세 이런 마찬가지로. 그렇죠. 뭐 나머지 자영업자들은 저런 당연하죠. 목소리를 지금 충분히 낼 힘들죠, 수 있고요. 되게. 알겠습니다. 패러디인데 두 분 다 엄중하게 얘기를 잘 내셨어요. 알겠습니다. 오징어 게임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.